안녕하십니까. LG전자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지금 LG전자는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혹시나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의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기에는 어려운 구간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리 물량을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앞으로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LG전자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23만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만약에 실리지 않으면 LG전자는 또 조정의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했었죠. 제가 6월 12일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23만원의 구간을 분명히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거래량이 실리지 않죠.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LG전자 주주분들께서도 오늘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제가 LG전자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주봉상의 흐름으로 갔을 때 지금 현재 2026년 1월부터 2월 구간까지가 1차 상승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5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2차 상승 파동을 만들었고, 지금 저는 3차에 대한 상승 파동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의 구간에서 매집으로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분명히 실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격이 올라갈 때 최대한 비싸게 저는 매도하기를 바래요. 그러니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 LG전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주주분들께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 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LG전자 자체가 워낙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FOMC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일정이 하나가 있죠. 근데 이번에 FOMC의 새로운 의장인 케빈 워시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아니면 아예 금리를 건드리지 않을 거냐, 이거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솔직히 악재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국채가요, 주주분들 4.5%에서 5%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5% 수준이 넘어가면은 이게 발작을 일으킨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요,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엄청난 지금 부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면 진짜 불난 집에 지금 기름 붓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 때문이라도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금리는 내려갈 수는 있냐 라는 부분이지만, 사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제 부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할 게 없겠죠, 금리를 내려가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더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LG전자가 어쨌든 간에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LG전자가 요 앞쪽에서 움직였던 만큼 막 이런 식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만약에 영향을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LG전자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시고 기다려서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근데 막 위에서처럼 큰 폭의 주가 조정이 나올 수는 없다. 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LG전자의 향후 흐름은 당분간은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는 흐름으로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에서 가격이 항상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죽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면은 주가도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횡보의 움직임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요 네모칸의 구간이 2차 상승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 3차에 대한 상승 파동을 기다릴 건데, 중요한 거는 젠슨왕이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주가가 안 움직이다 보니 이것이 젠슨왕 왜 한국에 괜히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는요, 주주분들, 이거 어떤 회사예요? 그냥 반도체 칩, 이거 GPU 만드는 회사로만 알고 계시는데, 엔비디아는요, 주주분들, 이 GPU를 설계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사실 빅테크 기업처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메타나 아니면 구글이나 얼마나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설계밖에 못하다 보니 결국은 MOU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LG전자가 눈독을 들이는 게 로봇 쪽이에요. 그 다음이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죠. 이쪽으로는 사실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중국하고 손을 잡을 순 없거든요. 그래서 이 LG전자가 또 로봇 쪽에는 지금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 엔비디아하고 이 LG전자 간에 분명히 어떠한 MOU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얘기가 없겠지만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엔비디아와 뭔가 계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래서 LG전자가 3차 상승 파동은 이 엔비디아의 뭔가 계약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저는 실제로 우리 엔비디아 젠슨 왕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젠슨 왕이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잖아요. 이제 방한을 하면 분명히 재료 소멸 마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얘기를 드렸죠. 이거 6월 1일 영상에서 제가 강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그 다음 날에 22% 주가 급등하고 나서 바로 주가 조정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영상 속에서 좀 최대한 좀 솔직하고 객관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3차 상승 파동 공략하실 분들은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시면 안 돼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3차라고 꼭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도 제가 더 이상 주가가 조정을 받기 힘들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기 위한 조건도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으니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매물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잘 보세요. 5월 중순에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지금 매물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저는 요 매물대 라인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신에 가격이 올라갈 때면 거래량이 분명히 실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 5월 중순에 거래량이 들어왔으니 이런 식으로 지금 두꺼운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LG전자가 가장 두꺼운 매물대 부근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매집하기에 적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0분봉상의 흐름으로 갔을 때 우리 주주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건 지금 이 매물대를 완벽하게 지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행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굳이 매도를 선택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 위에 보시면 제가 핑크색의 여러 선들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LG전자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파동을 나누면서 이렇게 올랐다 조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LG전자 주주분들이 미리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는 그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까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매수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면에 이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를 만들어 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앞쪽에서도 똑같죠? 4월 말에 노란색 화살표 뜨고 올라갔다가 5월 중순에 파란색 화살표 뜨고 바로 조정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010-4459-6279예요. 미리미리 제 채널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LG전자 구독자분들은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정확한 타점과 타이밍들을 받아보시면서 편하게 매매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 주주분들도 손실 중이라고 해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오는 이 급등주를 가지고 수익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렇게 5월 26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 정확하게 24만 5천 원 구간에서 매수해라 라고 뜨는 거고요. 파란색 화살표가 뜬 6월 2일도 마찬가지로 37만 5천 원에서 매도해라 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010-4459-6279예요. 미리미리 제 채널에 구독 버튼을 딱 눌러주시고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꼭 남겨주시면 LG전자 구독자분들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정확한 타점과 타이밍들을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매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실시간 급등하는 종목들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꼭 챙겨가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지는 이 화살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LG전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 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의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 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 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해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G전자 주봉상으로 와서 이제 최종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2026년 1월과 2월이 1차로 상승을 만들었었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월과 6월은 2차에 대한 상승 파동을 만들었던 자리예요. 그죠? 저는 지금 최종적으로 3차 상승 파동까지 기다리자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60분 봉상의 흐름으로 갔을 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아직까지 나는 매매를 못했다, 매수를. 그러면 저는 대략적으로 한 23만 원? 22만 원 구간이면 우리 주주분들이 물량은 싸게 매수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건 24만 원의 구간에서만 거래량이 지금 발생을 해주면은 바로 지금 26만 원과 한 27만 원 구간까지도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는 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당분간은 LG전자가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LG전자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니까 미리미리 제 채널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LG전자 구독자분들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정확한 타점과 타이밍들 받아보시면서 정말로 편하게 매매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